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야구선수가 배트를 이용해 날아오는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을 보고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옳은 내용을 제시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배트로 공을 땅 쳐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관련된 거 맞죠? 자, 학생 A를 보세요.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커. 틀렸죠? 왜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B요. 배트와 공이 접촉하는 시간이 같을 때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공이 더 빠른 속력으로 되돌아가 라고 했죠. 자, 이거는 힘 곱하기 시간, 즉 이때의 힘은 알짜힘을 말해요. 알짜힘입니다. 요게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B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같을 때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 놈을 크게 하면 운동량 변화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더 빠른 속력으로 되돌아가는 거 맞았습니다. 학생 B 맞았습니다. 학생 C를 보세요.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이번에는 요게 같아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배트와 공이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 해요. 요거를 짧게 해요. 짧게 할수록 공이 더 빠른 속력으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요게 짧아지면 요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느리게 날아갑니다. 학생 C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B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안전 매트에 대한 광고 문구입니다. 탁월한 충격 흡수로 부상 방지 효과 증가 해놓고 땡땡 매트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낙하할 때 매트가 없을 때보다 착지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가해 매트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무엇의 크기 감소 효과가 있다. 시간이 증가해요. 그럼 뭐가 감소하죠? 힘이 감소하죠. 충격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충격량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동그라미 기억은 충격력입니다. 충격량이 아니라.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여 착지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매트를 사용할 때가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작다. 평균 힘의 크기. 자, 이 평균 힘이요. 매트를 사용하면 이게 커지죠. 이게 커지니까 평균 힘은요, 요거 나눠주면 힘은요, 줄어들게 되죠. 요게 커지니까. 작다. 맞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해 사람의 부상을 방지하는 현상은 매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맞았죠?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의 물체가 전동기로부터 수평 방향의 힘을 받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3번에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여기 정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전동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움직였대요. 이 물체는 2kg짜리래요. 전동기로부터 힘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게 나번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 2, 운동량, 여기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이게 운동량 축이고, 여기는 시간 축이에요. 여기 6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0초부터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N세크냐. 자, 이거 보세요. 시간분의 운동량이에요. F 곱하기 T가 운동량 변화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F 곱하기 T가, 그럼 F는 충격량의 크기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죠. 자, 운동량 0에서 2초까지. 델타 P 얼마 변했어요? 나중이, 처음 0, 2 변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충격량 I란 말이에요. F 곱하기 T.
따라서 0초부터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 뉴턴 세컨이다. 맞았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2초부터 6초까지. 이번에는 2에서부터 6초까지예요. 6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0m이냐? 2에서 6초까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 요 속도를 알아야 되죠. 자, 2초가 됐어요. 2초가 됐을 때 나중 운동량이 요거예요. 나중 운동량이.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이 2라는 얘기는 2는 질량 곱하기 속도 아니에요. 근데 질량이 얼마예요? 2지요. 속도가 그럼 얼마 나와요? 따라서 V는 1 나와요. 됐습니까? V는 1m/s예요. 여기 속도가 1m/s예요. 1m/s로 갔는데 얼마 동안 가요? 이만큼 간 거죠. 6초 동안. 됐습니까? 6초 동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 속도가 그럼 나오죠. 어떻게 해요? 운동량 변화량이 3이 됐으니까 1로 1만큼 증가했죠. 처음 운동량이 2에서 나중 운동량이 3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이 2kg, 속도가 얼마요? 몰라요. 이게 지금 3이란 얘기죠. 운동량. 따라서 V는 얼마예요? 1.5예요. 됐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일정한 수평방향의 힘을 받았답니다. 수평방향의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건데, 자,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데 이 힘이 있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지만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봅시다. 2에서 6초까지 델타 P는 2에서 6초까지 델타 P는 1변했어요. 왜요? 3 빼기 2니까 1변했어요. 이게 바로 F 곱하기 T인데 T는 4초가 아니에요. 4. 따라서 F는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F는 MA 2 곱하기 A 나오죠. 따라서 A는 8분의 1 m/s 제곱 나와요. 되셨죠? 그러면 거리 S는 처음 얼마로 갔어요? 1로 갔죠. 처음 1. 시간 얼마 동안 가요? 4초 동안 가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8분의 1이죠. 시간 4초의 제곱 16. 그럼 이거 다 약분돼서 1 되고 이거 얼마 나와요? 5m 나오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5m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니은이 10m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알짜 힘이랍니다. 알짜 힘. 자, t equal 1일 때 알짜 힘을 구해봅시다. t equal 1일 때 요거 운동량 변화량이 2예요. 그렇죠? 얼마 동안? 2초일 때. F 곱하기 2초일 때 운동량 변화량이 2예요. 따라서 F는 1 나와요. F는 1. 그런데 F는 MA라면서요. 2 곱하기 A. 따라서 A, T equal 1초일 때는 얼마 나옵니까? 0.5 나와요. 알짜임을 하면은 A는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T equal 5초일 때입니다. F 곱하기 4 하면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였어요? F 곱하기 4초 동안 운동량 변화량 1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F는 얼마예요? 4분의 1 나와요. 이거는 T equal 5초일 때, 이거는 T equal 1일 때. 자, 그러면 1초일 때와 5초일 때의 4배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4번을 봅시다. 보시면은 그림 가는 시간 t equal 0일 때, 시간이 t equal 0일 때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에 연결된 실을 당겨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자, 여기서 반대 방향이랍니다. 앞에서는 대부분 같은 방향이었죠.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질량 m짜리가 오른쪽으로 V만큼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을 왼쪽으로 줬대요. 자, 그럼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은 반대니까 어느 한쪽을 플러스, 다른 쪽은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그럼 오른쪽 방향,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물체의 운동량 방향은 t = 0일 때와 t = t0일 때가 서로 반대랍니다. 운동 방향이. 이게 F고 이게 T0고 여기가 EF고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여기가 ET0래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자, 여기서 t = 0일 때와 요때와 t = t0일 때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래요. 운동량의 방향은. 처음엔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요때는 t = 0일 때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럼 t0일 때는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운동량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 t = ET0일 때가 t = T0일 때의 4배랍니다. 자, 그러면 T0일 때 운동량의 방향, P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X라고 할게요. 플러스 X 방향. T = T0일 때 잠깐만요. t = 0일 때, t0가 아니라 0일 때, t = 0일 때, 그 다음에 t = t0일 때 운동량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힘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니까 면적이 뭐가 나와요? 충격량 나오죠? 0에서부터 t0까지 충격량 크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크기는 F 곱하기 T0예요. 방향은요? 힘은 왼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운동하는 거와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으니까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델타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이 T0일 때죠. PT0예요. 그런데 PT0일 때의 운동량은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오른쪽 방향이죠. MV. 플러스 MV. 그렇죠? 요게 바로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마이너스 F T0 해야 되죠. 왼쪽으로 가해줬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는 T0일 때예요. T0일 때 운동량.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P T0일 때 운동량은 FT0 빼기 MV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T0에서부터 ET0까지. 자, 이때는요. 이때 왼쪽으로 가는데 계속 왼쪽으로 힘 받으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죠. 그쵸?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동일하죠. 됐죠? 그럼 이때까지 충격량 크기. 자, 크기를 구해봅시다. 크기는요, 요 면적이에요. 사다리꼴 면적 2분의 1 밑변 EF 윗변이 F 높이는 T0.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3 FT0 나와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계속. 됐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은 이때 얼마 나올까? ET0일 때 왼쪽까지요. ET0일 때 왼쪽이에요. 오른쪽을 제가 플러스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P ET0 맞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때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P T0일 때의 운동량. 요게 이건데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F T0.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되죠? 따라서
따라서 P 2T0일 때 운동량은요 2분의 3 FT0 더하기 PT0일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PT0가 바로 요거죠.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2분의 3 FT0 더하기 FT0 빼기 MV, 이거는 2분의 5 FT0 빼기 MV.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요거의 4배라고 했어요. 따라서 P 2T0는 4배의 PT0 요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또 집어넣읍시다. 이거 집어넣으면 2분의 5 FT0 빼기 MV는 4배의 요놈이죠. FT0 빼기 MV. 자, 이걸 해서 넘기면 4개 2분의 4, 8, 2분의 3 2분의 3 FT0는 이거 넘어가니까 4에서 3 MV예요. 3은 없어지고, 따라서 FT0는 2배의 MV인데 뭘 구하래요? F를 구하래요. 따라서 T0분의 2MV가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있습니다. 자, 이상 없지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봅시다. 5번 문제 보시면 그림가의 AB는 하고 나왔어요. 각각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이 MA, MB인 인형 AB가 질량이 MA, MB인 인형 AB가 운전대와 에어백에 충돌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요놈이 더 크대요. A가. 그림 나는 AB에서 인형이 멈출 때까지 인형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프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A와 B에서가 같답니다. 자, 면적을 하면은 SA와 면적 B의 면적, 이건 두 개는 같대요. 근데 이거는 바로 F 곱하기 T고, 이것도 F 곱하기 T, 이건 B의 시간, 이건 A의 시간, 이렇게 되는데, 시간은 누가 길어요? 이놈이 길죠? TB가 TA보다 커요.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이거 AB라고 할게요.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요놈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B가 큰인데,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 따라서 FA가 FB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인형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맞았죠. 자연 반작용이니까. 니은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은. 자, 충돌하고 멈췄어요. 충돌하고 멈추면 나중 속력은 0으로 동일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갖기 위해서는 운동량이 또 같아야 되죠. 운동량 변화량이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도 두 개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의 운동량 변화량은 MA, 그 다음에 VA고 요놈은 MBVB인데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A가 B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속력은요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니은 맞았습니다. 인형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평균 힘이요. 평균 힘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이요.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4h인 점 P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P에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 여기에 m인 물체. 가만히 놨대요. 정지 상태에서 갔어요. 여기가 P점이래요. 떨어져요. 얼마를 떨어지냐면 4h 높이를 떨어진대요. 4h.
자, 쭉 와서 M 되고 여기가 R점이래요. R점인데 여기 쭉 와서 여기 땅 떨어진 다음에 튕겨 올라서 R까지 갔대요. 이렇게 갔대요. 여기서 튕겨 올라서.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는 Q점. Q점에서 튕겨 올라가지고 얼마큼 올라갔냐면 H만큼 갔대요. 자, 높이가 H인 점 R에서 속력이 0이 되는 모습이랍니다. 자, 여기에서의 VR에서의 속력은 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각각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이거는 등가속도, 이것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각각. 그 다음에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의 10배랍니다. 자, 그러면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접촉 시간이죠. 그럼 접촉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거 P에서 Q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배의 T란 얘기예요. 10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체가 수평면에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 충돌하는 동안, 자, 충돌 시간, 접촉 시간, 요 동안은 지면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면에 이렇게 됐을 때 위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또 물체에 뭐가 있어요? 중력도 있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서 이 지면이 그러면 다시 또 밀어 올려야 되죠. 밀어 올리는 힘이 있고. 됐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체가 수평면에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자, 요 힘을 F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R자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요 놈에 작용하는 힘을 찾으면 되죠. 그쵸? R자 힘은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걸 합하면 평균 힘 나오죠. 자, 수평면이 그러면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를 갖다가 F라고 한 거예요. 이거 F. 근데 아래쪽으로 중력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mg 있죠. 그러니까 R자 힘은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에서 아래쪽 중력 빼주면 돼요. 되셨죠?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에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빼주면 그게 R자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R자 힘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하는 거고. 됐어요? 즉 이거 F 곱하기 T가 운동량 변화량이 될 때 이 F는 바로 R자 힘이란 말이에요. R자 힘. 자, 그럼 물체가 수평면에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냐? R자 힘. 이 F는 바로 Fnet. 요거 Fnet. R자 힘 Fnet은 F 빼기 mg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땅 충돌을 해요. 여기가 충돌하는 순간이고, 여기가 충돌 순간.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 충돌 직전 있고, 충돌 직후가 있죠. 충돌 직전의 속력을 V1, 충돌 직후의 속력을 V2라고 할게요. 자, 충돌 직전. 이거를 V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나중 속력 V1은 처음 속력은 0이죠. 정지. 더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중력 가속도죠. 시간 10t 동안 내려오죠. 따라서 V1은 10gt 나와요. 얼마를 내려와요? 4h 내려오죠. 4h.
4H 내려와요. 그러면 4H는 처음 0 더하기 2분의 1 G 곱하기 10T 요놈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는요. 충돌 직후의 속력 V2로 올라가서 나중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얼마로 올라가요? H 올라가요. 올라간 높이 H는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이건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올라갈 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올 때라고 생각해도 되죠.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요. H는 0 더하기 2분의 1 G 요거를 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T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변변 나눠봅시다. H는 2분의 1 GT 프라임의 제곱. 변변 나눠요. H 없어지고 4, 2분의 1, 2분의 1 G 없어지고 4는 T 프라임 제곱분의 100T 제곱 나와요. 따라서 T 프라임 제곱은 4분의 100 하니까 25 T 제곱. 따라서 T 프라임은 5T입니다. 즉 이거 올라가는 시간은 5T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봅시다.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알짜 힘 F 빼기 mg 접촉시간 얼마예요? 접촉시간 t로 한다 그랬죠. t는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 접촉할 때니까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이 처음 속도고 이게 나중 속도란 말이에요. 땅 부딪혀서 튀어 올라가니까. 됐죠? 수평면이 충돌하는 동안을 구하는 거니까 바로 이거예요. 충돌했을 때 그 다음에 충돌해서 벗어나는 순간. 요게 나중 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중 속도는 요거 나오죠? 여기서 나중 속도는 0이 됩니다. 0. 처음은 V2로 가고 더하기 GT인데 마이너스 GT인데 5T 동안 가지요. 그러면 V2는 바로 5GT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나중 속도예요. 그러면 5GT 동안 접촉 시간은 질량은 M 빼기 이게 위쪽 방향은 지금 플러스로 한 거예요. 위쪽 방향 플러스로 했어요. 그럼 얘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시간은 속력은 10GT라고 했고 질량은 M이고 그럼 운동량 변화량 나오죠. 자, 이거 계산하면 15GTM 나와요. 그러면 요거 하면은 F 곱하기 이 T는 없앱시다. T 없애면 F 빼기 mg가 15g이에요. 15mg예요. 따라서 F는 16mg 나와요. 물체가 마침 여기 접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거는 16mg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네, 4번 있습니다. 4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등속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각각 ma, mb인 물체 ab가 시간 t = 0일 때 각각 x = 0, x = 2l인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t 0일 때 a와 b는 충돌한답니다. 7번에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 A가 위치 0일 때 B는요 2L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죠. B의 질량 요거 B의 질량 B 물체 여기가 2L이랍니다.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t = 0일 때 A는 원점, B는 원점으로부터 2L만큼 떨어진 지점을 각각 통과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A, B의 위치 X를 시간 T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래프 나래입니다. 그림 나래입니다. 그림 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4L, 여기 2L이고요.
T0고요. 2L에서 이렇게 가는 게 B예요. 이게 B 그래프.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A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L. 그 다음에 여기가 13L이랍니다. 13L. 자, 이건 X 위치고, 이거는 시간 T고. 그 다음에 여기가 3T0. 3T0가 됐을 때 B는 이렇게 되고, 이건 B 그래프고요. A는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A 그래프예요. 즉 B는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충돌 일어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가다가 충돌 일어나서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A와 B가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A의 기울기가 처음에 더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충돌이 일어난 후를 보세요. B의 기울기가 더 빠르죠. 그 얘기는 A가 B보다 느려졌다는 얘기죠.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됐어요? 그때 질량 B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충돌 직전. 충돌 직전. VA는 얼마 나와요? VA는 기울기 따지면 되죠? T0분의 2L. 4L. 미안합니다. 4L입니다. A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 직전 VB는 T0분의 2L 나와요. 됐죠? 그럼 충돌 직후는 충돌 직후 VA 프라임은 얼마 나오냐면 2T0분의 얼마예요? 13L에서 A를 찾는 거, 여기 10L에서 요거 4L을 빼니까 6L이죠. 6L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T0분의 3L. 됐죠? 그 다음에 VB 나중 속도는 2T0분의 13L에서 4L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9L이에요. 충돌 직후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운동량 봅시다. 운동량 변화량은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델타 P, A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B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 운동량의 변화량 봅시다.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질량, MA, 나중 속력, 이거죠? 그쵸? T0분의 3L 빼기, 처음 얼마예요? T0분의 4L 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MA T0분의 L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P, B는 M, B의 질량, 나중값 이거 2T0분의 9L 빼기 처음이 T0분의 2L이에요. 그럼 그냥 2T 분모를 통분시키십시다. 2T0분의 4L 나와요. 그럼 이거는 M, B, 2T0분의 5L 나와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MA, T0분의 L 요 놈이 M, B, 2T0분의 5L, T0분의 L 없어지고 따라서 MA 나누기 MB는 MA 나누기 MB는 2분의 5 나오죠. 그렇죠? 찾아보세요. 네, 4번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속력 V0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가 됐대요. 충돌 전에 2m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A가 V0로 가는데 처음에 B는 정지래요. m짜리 B는 정지. 충돌 후에 어떻게 하냐면 붙어가지고 간답니다. 요거는 M, 얘는 2M.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값, 나중속력값을 V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B가 받는 힘이래요. B가 힘을 받아요. 그럼 B의 운동량이 변하죠. 그쵸? 이거와 동일하게 A도 받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S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충돌 후 속력을 구하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충돌 전의 운동량 A는 2m V0, B는요 0이죠. 충돌 전 정지니까. 충돌 후에는요 3m V. 따라서 V는 뭐 나와요? 3분의 2 V0 나와요. AB의 충돌 후 AB의 속력은 3분의 2 V0 기억 맞았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같습니다. 니은 틀렸고 S는 얼마냐? S는 얼마냐? S가 바로 충격량, 이놈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요 S는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운동량 변화량 누구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이거 B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했죠.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그 B의 나중 속력은 요거죠. 질량은 얼마고요? M이고요. 따라서 질량 M 곱하기 나중 속력 3분의 2 V0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 따라서 S는 얼마 나와요? 3분의 2 MV0 찾아보세요. S는 3분의 1이라고 했네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9번을 봅시다. 9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물체 A, B가 충돌 후, 충돌 전과 각각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각각 또 같은 방향이래요. 충돌 전 A가 질량 M짜리 A가 운동량 P0로 간대요. 그 다음에 질량 M짜리 3M짜리 B가 운동량 P0로 간대요. 자, 그러면 여기 A에서의 P0는 M, V, 이걸 뭐라고 할까요? 처음 속력? MV라고 할게요. 이거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M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 B의 속력은 이것도 P0죠. 그런데 P0 3M 곱하기 V, B가 바로 P0란 말이에요. P0가 이거죠. 따라서 VB는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 V 나와요. 요거의 속력은 3분의 1 V란 얘기예요. 처음 속력이.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3분의 1 P0가 됐대요. 그럼 B는요. B는 3M짜리 B. 자, 이거 V, B 나중값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VA 나중값이고. 자, 그럼 VA 나중값 나오죠. 어떻게 해요? M 곱하기 VA 나중값이 바로 3분의 1 P0래요. 근데 P0가 요거. 그러면 3분의 1 MV. M은 없어지고. 따라서 VA 프라임은 3분의 1 V.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VB 프라임이 그럼 또 나오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자, 아무튼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기억.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해볼게요. 요거. 처음 운동량의 총합은 A, P0, B, P0는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3분의 1 P0 더하기 PB의 운동량.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B의 운동량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됐죠? 그럼 이거는 2예요. 이거 넘어가면 3분의 5죠. B는 3분의 5 P0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3배이다. 충돌 전 A는 V, B는 3분의 1 V, A가 B의 3배. 기억 맞았습니다.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5 P0. 맞았죠? 니은 맞았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2분의 3배이냐. 충돌 과정에서 A 운동에너지 감소량. 자,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를 봐야 되죠. 먼저 A를 따져봅시다. A의 나중 속력은 3분의 1 V. 처음 속력은 V. 됐죠? 따라서 A의 나중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M 3분의 1 V 요놈의 제곱 하면은 9 18분의 1 M V의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에너지는요. 요놈이죠? 2분의 1 M V 제곱 나와요. 따라서 델타 운동에너지 변화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준 거 18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곱 하면은 18분의 1로 통분하면은 18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잠깐만요 9에다가 여기 9 1 빼기 9 하니까 8이네요. 18로 약분해야 될까요? 네, 맞아. 8, 마이너스 8, mv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약분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9분의 4, mv 제곱. 됐죠? 그 다음에 B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봅시다. B의 나중값은 요거예요. 그쵸? 운동량이. 그러면 3분의 5 질량 P0는 MV라고 그랬으니까 MV 요게 바로 B의 운동량 3MV B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없어져요. 따라서 VB 프라임은 뭐예요? VB 프라임은 넘어가니까 9분의 5 V 나와요. 이놈은 9분의 5 V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B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3M 속력 9분의 5 V 요놈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잠깐만요. 27, 54 나옵니다. 54분의 25 mv 제곱 나옵니다. 나중값은. 그 다음에 처음값은요. 2분의 1 질량 3m v의 제곱이죠. 처음값은 요거 3분의 1 v 3분의 1 v 요놈의 제곱. 요거 하니까 3에다가 6분의 1 mv 제곱 나와요. 따라서 델타 E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는 변화량은 나중값이 요놈 54분의 25 mv 제곱 처음값이 6분의 1 mv 제곱. 됐죠? 이건 54분의 25 빼기 9 해주면 되죠. 그러면 50 이거 mv 제곱은 약분하면 요거는 16이고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27분의 8 mv 제곱 나와요. 됐죠? A는 요거, B는 이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였죠? A 감소량이 B 감소량이 몇 배냐고 물었죠? A 감소량은 B 감소량이 몇 배냐? 자, 델타 E K A 나누기 델타 E K B는 크기를 따지니까 9분의 4 mv 제곱 27분의 8 mv 제곱 없어져요. 2 돼요. 3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3. 따라서 A는 B의 2분의 3배. 맞았죠?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봅시다. 10번을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이 60kg인 A가 7m/s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2m/s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40kg인 B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미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0번 보시면 A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A가 가고 있는데 얘는 7m/s로 가고 있어요. A가 60kg이랍니다. 그 다음에 B도 가고 있어요. B도 가고 있는데 얘는 2m/s로 가고 있고요. B는 40kg이랍니다. 얘는 40kg이래요. 이게 밀기 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중 A와 B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 얘가 밀어요. 같아진대요. 그럼 그때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요 같아지는 순간 A와 B의 속력은 V랍니다. 네, 문제에서 V라고 났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틀렸죠? 같습니다.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반대이다.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반대이다. 잠깐만요. 자, 이게 속력이 같아진답니다. 속력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서 같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줄어들기 위해서는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고, 얘는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그러니까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V는 얼마냐? 2V.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자, 60 곱하기 7 더하기 40 곱하기 2 80이죠? 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V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거 42에다가 80 하니까 500. 따라서 V는 5m/s 나와요.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A, MB인 물체 A와 B 사이에 용처를 넣어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 각각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2h, h인 최고점에 도달했답니다. 11번입니다. 수평면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2h까지 올라갔대요. 얘는 h까지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a는. 자, a의 질량 ma, b의 질량 mb.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MA와 MB의 질량 B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그럼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A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분의 1 MA V A의 제곱이 포텐셜 MGH로 바뀌죠. MAG EH MA는 없어지고 따라서 VA의 제곱은 4GH 나옵니다. B는요, 2분의 1 MB의 질량 VB의 제곱은 MBGH MB 없어지고 따라서 VB의 제곱은 2GH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MA와 MB의 자, 운동량은요 동일하죠. 운동량 변화량은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MA, VA 나중 운동량은 0. B는 처음 운동량 MB, VB 나중 운동량 0.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따지면 A, VA
다음에 B는요, MB, VB. 요 놈이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MA 나누기 MB는 VA분의 VB 나오죠? 그렇죠? 자, VA, VB 구해놨어요. 이거는 VA는 루트 4GH, 얘는 루트 2GH, GH는 없어지고, 이건 뭐 나와요? 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2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물체 A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B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A는 M, A.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B는 3M, 정지. 하고 있었답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인데 그림 나는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라지 T랍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0. B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0. 요거 맞죠? 세로축은 운동량 축,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B가 충돌이 일어나면서 운동량이 P로 됐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B인데 여기가 P래요. P로 변했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는 2P0 2P0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꽝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변해가지고 마이너스 P0로 된대요.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대요. 이게 A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P 이퀄 3P0냐. 자, 이거 운동량 보존법칙 쓰면 되죠. 자, 기억, A의 처음 운동량 2P0, B의 처음 운동량 0, A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P0, B의 나중 운동량 P. 따라서 P는 뭐 나와요? 3P0. 기억 맞았죠? 니은요.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분의 3배냐? 충돌 후. 충돌 후 A 봅시다. A는 마이너스 P0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크기를 따지니까 그냥 P0 따집시다. P0는 M, A의 질량, M, A의 질량은 M. 그때의 나중 속력을 VA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VA는 M분의 P0 나와요. 충돌 후 B의 운동량. B의 운동량은 P인데 이 P가 3배의 P0라고 그랬죠? 3배의 P0가 바로 B의 운동량이죠. 질량, 그 다음에 B의 나중 속도. 요거 나중 속력. 그러면 VB는 뭐 나와요? 3M분의 3P0 하니까 약분돼서 이거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A와 B의 속력은 같습니다. 2분의 3배가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이만큼이냐? A가 B에 작용하는 거. A가 B에 작용하면 누구 속력이 변해요? B의 속력이 변하죠. 즉 B의 운동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누구랑 똑같아요? A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고. 그렇죠. 자,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 자, 얼마 변하죠? 3, 자, F 곱하기 T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인데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P에서 0이니까 0이니까 P는 3P0. 따라서 3P0에서 0이니까 3P0가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작용한 힘은요. 라지 T분의 3P0. 그런데 T분의 2P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